저는 참여연대에서 일하는 김용원 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거는 사실 많이 익히 들었던 내용들이라 약간 좀 재탕이 될 수도 있는데, 많이 들으신 분들은 자원외교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지금 자원외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은 한국에서 잘 구할 수 없는 자원들, 금속 광물들, 구리, 니켈,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을 해외에서 획득을 하겠다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표적인 자원 공기업은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3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부 예산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2군데가 있고요. 제가 일단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원 공기업들이 지금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계속 많이 나왔었고요. 이번 국감에서도 많이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좀 생략을 하고, 약간 여기에 쓰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구두로 말씀드릴 얘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광물자원공사 출자라는 이름으로 2018년 올해 지금 117억이 정부가 이제 예산을 달라고 국회에 이제 던져놓은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300억 예산이 집행이 됐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왜 117억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이 앞에 없기 때문에 저를 보셔야 될 겁니다. 아마 왜 117억인가 하는 것입니다.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은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2조 원입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 법조문들에 아마 2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러면 2조까지만 정부에서 돈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현재 1조 9,800억 정도가 이미 출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돈을 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더 줄 수 있는 돈이 117억입니다. 그러면 이 117억을 굳이 꽉 채워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광물자원공사 부채 비율을 보시면 2014년에 219%, 2015년 6,905% 이렇게 했습니다. 부채 비율이라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자기가 가진 돈 대비해서 빚이 얼마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회사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근데 2016년 보시면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다 빚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완전 자본 잠식을 저희가 생활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걸로 하면, 주식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주식 시장에 상장된 주식 회사가 완전 자본 잠식이면 상장 폐지가 됩니다.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다행히 광물자원공사는 상장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그 정도의 상태입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건 뭐냐? 이 회사가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자 보상 비율이 통상 2 내지 3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벌어들이는 돈 가지고, 그러니까 이자 대비해서 한 2배에서 3배 정도의 돈을 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벌어들인 돈이 없다는 겁니다. 벌어들인 돈 자체가 마이너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왜 그럴까? 요 2가지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70%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재밌죠?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하는 일은 한국에서 구하기 힘든 희귀한 광물들을 외국에서 확보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업의 70%가 요 2가지에 다 몰려 있습니다. 멕시코의 볼레오,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이 볼레오는 참고로 구리고요. 암바토비는 니켈입니다. 그리고 이 볼레오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했고요. 이 암바토비는 들어가기는 2005년 정도부터 들어갔는데, 돈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는 2008년 이후부터입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 때 돈이 엄청나게 투입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부채 비율,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던 거, 이 볼레오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22%였죠. 그럴 수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원인데 빚을 122원 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5년에 1300%가 됩니다. 그리고 2016년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날려먹은 거죠. 자, 암바토비 보시면 암바토비는 196%였다가 300%였다 280%입니다. 자, 이게 1300%고 다 날려먹은 게 있으니까 이 300%라는 수치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공기업들 평균 부채 비율이 150% 정도에 불과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태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 2 사업에 투자된 자금은 총 2조 9천억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2조 9천억은 제가 굉장히 적게 잡은 겁니다. 실제는 더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저는 확보할 수 있는 자료만 가지고 분석을 한 거거든요.
뭐 당연히 돈을 못 벌고 있는 건 이걸로 이제 증명이 됐고요.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건 이 본래오 사업, 이 광물자원공사의 투자는 대부분 자기가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개발되어 있는 광산에 자기가 이제 지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한국에서 유명한 데가 이제 포스코 대우 같은 곳이 이제 자원개발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요. 그런 데서 예를 들면 미얀마의 가스전을 개발했다. 그러면 광물자원공사가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광물자원공사 그 사업에 지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분에 따른 이익을 가져가는데 유일하게 광물자원공사가 대주주로 있는 사업이 바로 이 본래오입니다. 수많은 사업 중에 유일하게 본래오만 7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래오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더 심각한 건 뭐냐? 2031년이면 이 본래오 사업의 사업권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멕시코 정부에. 그러니까 뭐 구리강산을 한정없이 캘 수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더 문제는 뭐냐? 지금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는 이미 한 5년, 8년, 이명호 정부 좀 이제 9년 정도부터니까 10년 가까이 됐죠. 10년 가까이 들어간 돈이 이만큼인데 문제는 지금까지도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매년 초에 광물자원공사에서 이 정도 사업의 크기면 이제 매년 초에 이제 계획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돈을 이만큼 벌 것 같으니까 돈을 이만큼 필요하다. 아니면 돈을 이만큼 벌 것 같으니까 이 정도 남을 것 같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는데 2015년 계획에 자체적인 본래오 사업 평가했을 때 계획이 얼마였냐면 경제성이 마이너스 3억 달러였습니다. 정확합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계속 이 사업을 하면 마이너스 3억 달러를 벌 거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억 달러를 까먹는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2016년 딱 1년 뒤에 경제성 평가를 했을 때 얼마가 나왔냐? 마이너스 8억 달러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자료도 아니고 언론에서 만든 자료도 아니고 한국광물자원공사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10년 가까이 했는데 1년 만에 마이너스 5억 달러, 우리나라 돈 5천억 정도 되죠. 경제성이 5천억이 확 내려간 거예요, 사실.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건 올해죠. 2017년 1월에 발표한 자료에는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예. 경제성이 마이너스 11.6억 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다시 5천억이 더 손해라고 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평가를 하면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2016년에 그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7년에는 흑자가 될 거니까 올해까지만 돈을 주세요. 그래서 이사에서 승인이 나서 돈이 나갑니다. 그리고 2017년이 되니까 당연히 돈을 못 벌었죠. 2017년도 적자고 2018년부터는 돈을 벌 수 있을 것도 같다. 라고 하면서 돈을 더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아마 예산이 집행이 됐을 거고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31년에는 이 광산이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멕시코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멕시코에 반납할 때는 그냥 주지 않습니다. 환경을 다 감안해서 그 광산을 다 복구시켜줘야 합니다. 환경비용까지 다 여기서 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기타 다른 세금 문제까지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현재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예측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안에 광물자원공사에 책정된 금액은 117억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광물자원공사가 내년에 필요한 돈은 1.4조 원입니다. 이것도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거기서 만든 자료고요. 이 1.4조 원 중에 사실 뭐 본래오나 아까 말해서 안바토비에 들어가는 돈은 대략 한 1,400억, 1,5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지금 사실 빚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광물자원공사라는 데가 법으로 2조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자본금이. 그러면은 이제 이 회사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사를 믿고 내가 종이를 줄 테니 이 종이를 얼마 주고 사라. 그럼 몇 년 뒤에 돈을 주겠다. 이게 채권입니다. 이 채권은 법적으로 자본금 플러스 이제 더 벌은 돈까지 합쳐서 그 돈의 2배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2조니까 그냥 생각하면 4조까지 가능한 셈이죠. 근데 2016년 말 기준으로 광물자원공사의 채권이 지금 3조 6천억 정도 발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채권을 발행하기도 되게 힘든 상태죠, 사실. 총체적인 난국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이 말하면 싫어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광물자원공사 법적 자본금 2조를 4조로 늘리는 법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가 이 이야기를 파파이스에서 했다가 이제 김호준이 누구냐고 막 그랬는데 예. 지금 현재 여당 의원이시고요. 이 광물자원공사가 원주에 있어서 원주를 지역구로 하신 분입니다. 뭐 제가 그분을 디스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저는 그 마음도 이해됩니다. 왜냐? 광물자원공사가 그냥 없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본래오나 안바토비 같은 사업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래오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31년이면 어떻게든 돈을 벌 거야. 그러니까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뭐 자원외교 문제다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연결해서 이제 석유공사를 조금 말씀드릴 텐데요. 석유공사는 조금 낫습니다. 석유공사는 법적으로 자본금이 13조고 현재 10조 정도 출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여기는 뭐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태는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재무 상태는 여전히 안 좋습니다. 여기도 부채 비율 보시면 220%였다가 400%였다 500%까지 갔죠. 이자 보상 비율 보이시죠? 2014년은 그래도 자기가 번 돈으로 이자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16년은 역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벌어들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도 문제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광물자원공사처럼 두 군데 몰빵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가장 크게 두 군데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캐나다 하베스트라는 사업이 있고요. 이게 4조 5천억 이상 들어갔고 지금 보시면 현재 부채 비율이 3000%가 넘습니다. 이게 좀 개선된 거예요. 왜냐하면 2015년에는 마이너스였거든요. 예. 그리고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간 게 이 영국에 있는 다나라는 곳인데요. 여기에는 4조가 넘는 돈, 제가 계산이 안 돼서 그냥 이렇게만 썼습니다. 근데 현재 확인된 손실액만 4조 2천억에 달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확인된 게 이 정도라는 게 제일 걱정이죠. 사실은 실제 실사를 가서 내용을 보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더 걱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MB정부 때 많이 진행됐던 그 자원 외교 해외 자원 개발 사업들에 대해서 사실 이번 국감 때도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회수율이 없다, 뭐 문제다 얘기는 많이 됐는데 사실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현재 자원 외교를 리뷰하고 있는 시민단체 간사로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국감이 있었습니다. 자원공기업들 대상으로. 그 국감의 첫 순간을 저는 인상적으로 기억합니다.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처음 스타트였는데요. 그분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물자원공사 저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이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한다고, 사죄한다고. 국감을 라이브로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이 사람 정말 그래도 사과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만 사과를 하면 끝나는 문제인가? 지금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도입이 됩니다. 0에서 5세까지 월 10만 원 정도, 아마 내년 8월부터 7월부터인가요? 아마 도입이 되는데 관련된 예산이 1조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조죠. 우리 아이들에게 1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이 1조인데 지금 이게 날려먹은 돈이 몇 조인지를 모르겠어요. 자원공기업 3개사가 5년 동안,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늘어난 부채가 40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채는 끝나지 않았고요. 제가 너무 숙연하게 만들었나요? 이거 약간 결은 좀 비슷할 수 있는데요. 대한석탄공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뭐 하는 데인지는 느낌이 바로 오실 것 같고요. 좀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도. 비슷합니다. 여기가 사실은 광물자원공사의 끝이 이렇게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89년 이후에 계속 구조조정했고요. 석탄을 이제 더 이상 떼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는 법적으로 자본금이 4,500억입니다. 그럼 이제 이미 자본 잠식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뭐 돈을 더 주면 안 되나? 차마 자본금을 늘리자고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본금을 늘리지 못하면 돈을 못 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 빚이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빚의 이자만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의 원금이 아니고요. 빚의 이자만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6년에 정부에서 공식 입장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석탄공사 폐업하겠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지방부터 해가지고. 저는 그 부분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폐업을 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계속 빚은 쌓여갈 겁니다. 왜? 이자만 갚아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 예산에 260억 정도가 있는데 이게 좀 깎인 거예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 원래는 290억을 줘야 되는데 잘 못해서 깎겠다. 그래서 260억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이 정도 계속 돈이 들어갔죠. 예. 저는 석탄공사 일하시는 분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는 게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광물자원공사 지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면은.
네, 제가 무거운 얘기 좀 했고요. 이제부터 약간 가벼운 얘기였으면 좋겠는데.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제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름을 바꿔서 하는 부서입니다. 자료집에도 있고요. 첨단 융복합 콘텐츠 기술 개발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요새 이제 VR, AR 이런 걸 아시죠?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사업인데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디지털 콘텐츠 원천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그리고 하는 곳도 똑같습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라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원기술 분야도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이걸 굳이 또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굳이. 거의 동일한 사업인데, VR, AR 만드는 사업들인데, 중복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은 저도 시간이 부족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토론회를 기획하고 실무하고 사회 보고 진행하고 있고 발표하고 있는 제가 다 볼 수는 없었습니다. 예. 변명 같지만.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사 사업들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좀 더 예산을 아껴 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